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특별기 여자 탑승객 중 157명이 오늘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지만 지자체는 이들이 고학력의 한국 정부를 돕는 등 시민의식도 높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의 탄압과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 그동안 여수에서 한국 정착 교육을 받았고 이들 중 157명이 울산행을 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이들은 동구의 옛 현대중공업 사택에서 살게 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이사를 도왔습니다. 막상 만나보고 보니까 생각보다 참 순수한 것 같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이곳에서 살며 한국 생활 적응에 나섭니다. 특별 기여자들 중 한 가족의 가장인 29명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의 협력업체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배관과 도장 분야 등에 취업해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 기여자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의사와 약사, 정보기술과 통역 등 전문직에 종사해왔고 대부분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의 가족 중 학령 인구는 64명으로 나이에 맞춰 지역 학교에 배정돼 한국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의 울산 정착을 두고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집단 거주시키고 어린이들을 갑자기 한국 학교에 보내는데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정보도 지자체에서 주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1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놀림들 때문에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그들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게 조금 걱정이 되면서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한국 정부에 협력하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인 만큼 부당하게 혐오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양국적, 다양한 문화들이 가져온 지역사회에서 융화되어 온 분들인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지역사회가 보다 더 포용적인 문화들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시와 동구는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재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경찰은 이들이 정착한 아파트 주변 치안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50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46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나머지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12,501명으로 늘었습니다. 새해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한 채는 지난 2020년 12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 초 4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내린 겁니다.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지난해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채가 11억 3천만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억 원 이상 내린 가격에 집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마지막 주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지난 2020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투자자의 투자 수요도 급격히 꺾이면서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값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900여 세대로
전년 대비 50% 늘었지만 착공 물량은 6천여 가구에 거쳐 오히려 줄었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기조는 여야 마찬가지여서 집값이 이전처럼 크게 뛰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유치한 국립과학관의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부지 12,000제곱미터에 400억 원을 들여 과학관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울산시는 부지를 22,200제곱미터로 늘리고 사업비도 49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국립과학관이 탄소 중립 전문 과학관으로 조성되는 만큼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울주군 발전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언양 울산 간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 글로벌 기술 인재와 생명과학 클러스터 구축, 해양 관광 특구 지정, 원전 비상 대피로 확보 등 군민을 위한 수건사업 6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울산시 의회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불평등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영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 후보 측근에 대한 의혹과 사과가 난무하는 대선 레이스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운전 교육을 해주고 1,000여만 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무자격 강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스포츠중학교가 2년 연속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 스포츠중학교에 따르면 1학년 학생 모집 정원은 40명인데 지난해 22명 지원에 그쳤고 올해는 18명밖에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초등학교 체육활동이 축소된 데다 교기 육성을 축소하는 교육정책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